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수업이고요. 자, 스펙트럼까지 했고 우리 반.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우리 10페이지에 우주론 들어가겠습니다. 우주론. 자, 우리가 이제 물질을 배운다 그랬는데 왔어요. 자, 물질을 배운다 그랬는데 잠깐만. 삐뚤어지네. 자, 물질이 만들어진 건 이제 우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빅뱅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10페이지입니다. 자, 빅뱅 우주론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물질 만들어지는 거 순서대로 배울 거예요. 지금 배우는 건 이제 본격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써야 될 게 좀 많아요. 지금부터 기록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빅뱅 우주론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주론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주론 나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느냐, 정적 우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적 우주라는 게 있었는데 동적 우주는 다시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정상 우주론과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써주는 것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적 우주는 자, 우주의 크기가 일정한 거야. 우주 크기가 안 변해. 일정할 거야. 당연히 옛날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했겠죠. 너네가 하늘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변합니까? 자, 올해 본 우주와 내년에 보는 우주가 또는 5년 전에 보는 우주가 크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보는 우주는 크기가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래서 옛날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물론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우리는 빅뱅 우주가 맞다는 걸 알고 있잖아, 이미. 그러면 이렇게 정적 우주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간단하게 자, 아인슈타인. 너네가 알고 있는 과학자 맞죠? 아인슈타인과 그 다음에 뉴턴. 아이작 뉴턴이죠. 이 두 명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잖아. 정말 유명한 사람들. 아인슈타인과 뉴턴은 우주의 크기 안 변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의 과학자가 그래도 아인슈타인이니까 상대성 이론도 발표했다는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다른 과학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우주의 크기가 왜 일정하냐? 크기가 왜 안 바뀌냐? 우주에 별들이 있고, 별이 있다는 건 질량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질량이 있다는 것은 중력 때문에 만율력이 생겨야 되잖아. 그럼 우주는 수축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수축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인슈타인이 희대의 개소리를 해버립니다. 어떤 개소리? 우주상수가 있어요. 우주상수가 있어요. 요런 이야기를 해요. 우주상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거야. 중력과 반대가 되는 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거냐? 아니, 결론으로 말하면 틀린 거지. 틀린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여기서 끝! 더 들어갈 것도 없어. 왜? 틀린 거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커지는 우주, 이거 빨간색으로 묶을게. 정상 우주와 빅뱅 우주가 이제 열심히 또 싸웁니다. 원래 과학자들은 싸우는 걸 좋아하니까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주는 뭘 하고 있다?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다. 팽창 우주론입니다. 둘 다. 두 개 다 팽창 우주론이에요. 그럼 팽창 우주론이 이제 너네한테 중요한 거고 여기가 시험범위니까요. 밑에 보시면 박스에 빅뱅 우주가 있고 정상 우주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거 차이가 분명히 시험에 엄청나게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정상 우주론 밑에 이야기하겠지만 사람 이름은 좀 이야기하고 갈게요. 자,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빅뱅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우주 있잖아. 이걸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 가모라는 과학자야. 가모라는 또는 발음상 가모프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 시험지마다 틀려요. 어떤 학교 책은 가모라 그러고 어떤 학교 책은 가모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되겠죠? 딱 여기서 쓸 건 여기서 끝. 자, 그러면 밑에 팽창 우주. 자, 팽창 우주론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나 이거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되나요? 쉬는 날 끌려와서 기분이 많이 좋지 않죠? 파이팅! 자, 우리 그냥 2년은 사람이 아닌 걸로 하자. 공부하는 기기가 되는 거야, 알았지?
어쩔 수 없어. 그래야지 편해. 좀 이따가. 너네 고3 되면 그때 쌤이 했던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허블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학교는 거의 드물긴 할 겁니다. 나중에 쌤이 3월 달에 본수업 들어갈 때는 이야기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방학 동안에는 뼈대 위주로만 설명할 거니까. 갓다리는 조금 최대한 줄일 거예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관측을 했어요. 사실 전파를 이용해갖고 저기는 은하, A 은하, 저기는 B 은하, 저기는 C 은하를 봤더니 여러분 파장이 길어져. 무슨 말이냐면 멀어진단 말이야. 도플러 편이.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걸 딱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 허블이라는 허블이라는 과학자의 관측 자료는 모든 은하는 멀어져야 돼. 그건 딱 증명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정적 우주는 병신이 돼버린 거야. 정적 우주는 틀렸다. 자, 우주는 동적 우주, 즉 우주는 팽창한다.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팽창 우주 두 가지 가설이 또 싸우게 돼. 이 싸우는 가설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와. 그럼 일단 너네가 알고 있는 건 빅뱅 우주잖아. 이건 알고 있잖아, 그지? 빅뱅 우주와 정상 우주가 싸워. 그런데 너네 알다시피 누가 맞아? 빅뱅 우주가 맞는 거야. 일단 그건 맞는 말이라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일단 빅뱅 우주는 어떤 상태냐 봐보세요. 여러분 교재 그림 이쁘게 잘 나와 있죠. 여기 화면은 가이드라인일 뿐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재가 깨끗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자, 가이드라인만 보시면 돼요. 화면은. 자, 빅뱅 우주는 어떤 상태냐. 자, 빨강이로 표시해 볼게 얘들아. 자, 여기 A라는 은하가 있고 여기 B라는 은하가 있고 여기 C라는 은하가 있단 말이야. 은하가 3개가 있었다.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A 은하와 B 은하와 C 은하가 여러분 서로 멀어져. 아마 이 비슷한 개념은 중학교 책에 보시면요. 풍선에다가 점을 3개 찍고 풍선을 훅 불어요. 그럼 풍선이 커질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가까워져. 멀어지잖아. 그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 우주가 팽창했다. 알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정상 우주는 뭐냐? 선생님, 색 안 헷갈리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A 은하, B 은하, C 은하가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미묘하게 다릅니다. 약간 고난도야. 이 개념을 하면 완벽해지는 거거든, 지금. A 은하, B 은하, C 은하가 있는데 이 그림 찾아보면 A 은하 여기 있고요. B 은하 여기 있으며 C 은하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A, B, C가 멀어진 건 얘도 똑같아, 안 똑같아? 얘도 똑같이 멀어졌어. 근데 집중. 그런데 아들들아 봐봐. 사이에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아요. 사이에 빈 공간에 D 은하가 생기고 E 은하가 생기고 F 은하가 생기고 뭐 G 은하가 생기고 이런 새로운 것들이 사이를 메꿔버린다는 뜻이야. 이게 정상우주론이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지.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들이나 은하들은 그냥 항상 그렇게 있는 것 같아. 항상 빽빽하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채워져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물론 틀린 거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빅뱅 우주론은 별표 질량 보존 법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을 따라가고 있어요. 반면에 여기는 질량 보존 돼 안 돼? 질량이 증가하고 있잖아. 질량이 증가 중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좀 궁금할 수 있잖아. 야!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하늘의 별은 점점 밀도가 작아지고 하늘이 희미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야. 근데 우리의 수명은 기껏해야 많이 살아봤자 8, 90년이잖아. 그럼 자기가 커가지고 연구하는 동안 해봤자 2, 30년밖에 안 되지. 2, 30년 동안 이게 움직이는 게 티가 날까요? 티가 안 나서 우리는 모를 뿐이란 이야기야. 만약에 사람이 10억 년 이상 산다. 그러면 티가 나지. 그러니까 몰랐을 뿐이란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자, 요런 개념이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다분한 우리 같은 서민 입장, 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여기 빅뱅 우주론은, 제법,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는 정도의 괜찮은 이론을 만든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밑에 거 이제 채울게요. 이 채우는 게 시험이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자, 시작할게요. 자, 나 이거 좀 치워도 될까요? 일단 거기 잘 보여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예, 여기 와, 여기. 그래요. 그쪽으로 와요. 편하게 채워줄게.
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 이야기할게요. 일단 여러분 여기는 사람 이름은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라는 사람 또는 가모, 호일이라는 사람은 정상 우주론이었고요. 일단은 빅뱅 우주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 둘 다 빅뱅 우주든 호일의 우주든 간에 정상 우주든 간에 둘 다 우주는 뭐 하고 있다? 우주의 크기는 팽창하고 있어요. 얘도 팽창을 하고 있어. 이건 똑같아. 똑같다. 둘 다 팽창한다. 그런데 우주의 질량부터가 달라집니다. 우주의 질량, 가모프의 질량은 질량을 보존하고 있죠. 아, 얘는 질량 보존. 질량이 일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정하다고. 질량이 바뀌면 안 돼. 반면에 여러분, 자, 호일의 우주는 어때요? 질량이 증가하고 있죠. 자, 질량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가. 일단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위배하죠. 질량 보존 법칙을 위배하고 있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우주의 밀도, 우주의 온도. 여기다 하나만 더 쓸게요. 우주의 광도. 얘들아, 광도가 뭐야? 밝은 정도를 말하는 거 맞죠? 세 가지를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딱 묶어놓고 요거 시험에 나올 거야. 비교하는 거야, 시험에. 이 세 가지 비교하는 거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야. 자,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가모프의 우주, 즉 빅뱅 우주는 질량 보존된 상태에서 간격만 멀어지잖아. 그럼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주의 밀도는 감소해요. 우주가 꽉 차 채워진 밀도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주의 온도 어떻게 될까? 얘들아, 우주가 따뜻한 이유는 별과 은하 때문이야. 별하고 은하 때문에 뜨거운 거거든. 근데 그 별과 은하가 간격이 멀어지면 우주는 어떻게 돼? 추워지겠지. 그래서 여러분 감소합니다. 우주의 온도도 감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주의 밝기, 우주의 광도. 이것도 우주가 밝은 이유는 별 때문이잖아. 별과 은하 때문에. 근데 그 별과 은하가 멀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밝아져, 어두워져? 어두워지겠지. 그래서 밝기, 강도도 감소하게 돼. 아하, 빅뱅 우주는 전부 다 감소하는구나.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호일이라는 사람은 우리 같은 일반인의 눈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우주가, 밤하늘의 우주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다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우주의 밀도가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는데 우주의 온도도 일정해야 되는데 즉 우주는 바뀌면 안 된다는 거야. 우주의 밝기도 뭐 해야 돼? 일정해야 된다는 거야. 자, 요런 생각을 갖고 봤던 거예요. 됐습니까? 요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됐죠? 끝.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건 몰라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빅뱅 우주론. 우주론에 대한 기본적인 건 배웠고 지금부터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 지워도 될까요? 오케이. 애들이 아직도 말이 없어. 아직까지도 내 얼굴이 불안한가 봐. 선생님은 착한 사람이야. 쫄지 마. 미리 이야기할게. 아직 좀 이제 친해지면 또 이제 선생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겠죠. 원래 여러분 선배들도 한 두세 달 동안은 말 안 하다가 3월달부터 엄청 쫑알쫑알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쫑알쫑알 아직 안 하죠. 아, 좀 어색하죠? 좋습니다. 자, 물질의 구성 볼 건데요. 가볍게 그림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좀 나와요. 자, 볼게. 자, 원자를 쪼개면 가장 작은 입자가 뭐냐면 코크예요. 그럼 이 코크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 여러분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 코크들이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게 되고 양성자나 중성자가 모여서 뭐가 되냐? 원자 핵을 만들게 돼요. 자, 원자 핵에 전자가 달라붙어요. 여러분 전자가 마이너스고요.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것들이 뭉쳐가지고 뭐가 되냐?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달라붙으면 원자가 돼요. 그럼 원자는 전기가 있다 없다? 여러분 전기가 없어요. 아니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으니 전기적 성질이 0이 되겠죠. 이렇게 원자가 되는 거고 이 원자가 뭐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된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 이걸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한 개 한 개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살아남아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알겠죠? 문과든 이과든 첫 시험이에요. 자, 밑에 한번 볼게.
자, 여러분 이제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빅뱅부터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여러분 봐봐. 여기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 빅뱅이 일어날 때가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빅뱅 모양을 이렇게 한쪽으로 길게 팽창시켜놨잖아. 근데 사실 이게 맞을까? 원래는 아니겠지. 원래 우주는 사방으로 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림 그리면 이만한 커다란 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책에다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일부만 잘라놓은 거야. 너네 책은 모두 일부만 잘라놔서 이런 모양인 거야. 진짜 우주가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냐? 아니라고.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큰 모양인데 우리가 보기 쉽게 한쪽만 나타낸 거다. 괜찮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 봐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우주가 뭐냐? 졸라 팽창할 거 아니야. 그죠? 우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팽창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우주는 봐봐. 질량 보존 법칙이니까 별의 개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 조금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생각을 해봐. 우주가 팽창하면 뜨거워져, 차가워져, 우주가. 차가워지겠지.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써야 돼, 이거. 온도가 졸라 떨어집니다. 온도가 졸라 떨어져요. 그럼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서로 뭉쳐, 안 뭉쳐? 뭉치지 않겠습니까? 차가우면 뭉칠 거 아닙니까? 그럼 작은 입자들이 모여 뭉치고 그 뭉친 물질이 또 뭉쳐갖고 또 커지고 그럼 입자가 점점 작은 입자에서 시작해서 큰 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기는 거 맞아요? 네, 물질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쓰고 할 거야. 이제 밑에 이제 하나하나 내가 설명하겠지만 가이드라인 먼저 설명하고 할게. 가장 기본 입자는 동그라미 치고요. 기본 입자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쿼크와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입니다. 이게 맨 첫 번째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얘가 맨 첫 번째 생성되는 거라고. 빅뱅이 일어나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입자는 쿼크와 여러분 전자입니다. 그걸 여러분 일단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물로 하지 내가 파란색으로 할게. 파란색은 다 있죠? 여러분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이 만들어져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인 겁니다. 자, 양성자, 중성자. 자, 양성자와 중성자와 그 다음에 원자의 핵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세 번째인 거예요. 됐을까요? 됐나요? 그럼 이제 빨강이, 대망의 빨강이 들어갑니다. 빨강이. 여러분,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오호, 별표.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가 비로소 여러분 뭐가 만들어진다? 전자와 원자 핵이 결합돼서 전기적으로 0이 되는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은 뒤에서 배울 거니까 됐고 마지막에 까망이 좀 준비해 볼까요? 요것도 낸 학교가 가끔 있어가지고요. 가끔. 여러분 자 별과 은하는 몇 억 년 전이냐? 얘는 8억 년 후가 되겠습니다. 자, 빅뱅이 일어나고 8억 년 후가 됐을 때 비로소 너네가 알고 있는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되겠죠?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작은 입자가 모여 점점 큰 입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야. 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최소 8억 년이 지나야 별이 생기고 그 별들이 모여야 은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흘러가는 그림이에요. 괜찮니? 다시 한번 우주가 팽창한다. 온도가 떨어진다. 온도가 떨어졌더니 뭐 했다? 뭉쳤다. 그 말은 작은 입자가 뭉쳐 점점 큰 입자가 되었다. 괜찮아요? 됐나요? 좋아.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고 봅시다. 기본 입자부터 하나하나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자, 밑에 거 이제 보겠습니다. 기본 입자부터. 자, 기본 입자부터. 다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돼요? 피곤한 건 아니죠? 괜찮아? 벽 속으로 들어가고 있길래. 벽으로 막 들어가는 모습. 자. 자, 기본 입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맨 처음에 기본 입자, 이것도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기본 입자는 쿼크와 전자라고 그래요. 자, 쿼크와 전자인데, 이때 여러분, 전자가 한 개당,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잖아. 마이너스 몇 가짜리야, 전기가? 전자 한 개당 마이너스 몇 가? 마이너스 1가의 전기를 갖고 있는 게 전자죠. 전자 한 개당 마이너스 1가입니다. 써놓으시고.
옆에다가 쓸 건데, 여러분, 쿼크라는 것은 원래 물리학에서 이 쿼크는 6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쿼크는 2개만 하면 돼요. 다 안 들어가도 돼. 그 다음에 내가 좀 써주고 있는 건 절반의 학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쌤은 어려운 것까지 다 일단 다 해놓는다 그랬죠. 나중에 여러분 뭣도 봐야 되니까. 수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다 배워야 됩니다. 쿼크는 일단 위쪽 쿼크, 업 쿼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업 쿼크는 전기가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전기를 갖고 있는 것이 업 쿼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운 쿼크가 있습니다. 자, 다운 쿼크는 아래 쿼크라는 뜻이겠죠? 아래쪽 쿼크. 얘는 전기적 성향이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전기를 갖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자는 한 개당 아예 켜놓고 마이너스 1가 있고요. 됐죠? 자, 이게 끊어주시고. 자, 그럼 옆에 이제 밑에 여러분 2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하고 뭘 만든다고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데, 여러분 밑에 그림 나와 있잖아. 그림의 동그라미 안에 조그만 동그라미 업, 다운, 업 하나, 다운 이게 써져 있잖아요. 자, 빨간색으로 씁니다. 여러분 양성자는 한 개당 플러스 1가입니다. 양성자 한 개당은 플러스 1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여기 중성자다가 검은색으로 밑줄 긋고 얘는 전기가 0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 전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전하량을 보고 있는 중인 거야. 알겠죠? 자, 이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별표. 자, 양성자는 왜 플러스일까 봐볼게요. 양성자는요 이렇게 되었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자 빨간색으로 할까요? 2개의 업커크와 1개의 다운 커크가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 산수 한번 해볼까요? 얘는 2 곱하기 3분의 2가 될 거야.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3분의 4가 되죠? 그럼 플러스, 다운 커크는 한 개당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면 얼마야? 3분의 3이 되잖아요. 그럼 3분의 3은 뭐야? 1 맞아요?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가구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도 바로 수고할게요. 자, 여러분 중성자는 자, 여러분 한 개의 업커크에다가 플러스 파란색으로 할까? 2개의 다운 커크가 결합을 합니다. 됐죠? 그럼 한 개의 업커크면 자 3분의 2가 플러스가 하나가 있을 텐데 여기에 플러스 자 2개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1 여기 곱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잖아. 그럼 플러스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주면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중성자의 전기는 얼마다? 0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양성자, 중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4가지 중에 지금 2개가 끝난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중학교 때 주기율표 배웠어요?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약간 묻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쓸 건데, 여러분, 자, 별표, 양성자 한 개가 뭐냐? 양성자 한 개는 바로 수소 원자 핵이에요. 물론 바로 밑에서 또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수소가 원자 번호가 1번 아닌가요? 그죠? 양성자 한 개는 곧 수소 원자 핵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졸라 나올 겁니다, 시험에. 자, 잘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원자 핵과 원자의 차이점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요, 이 그림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림 보면 UUD 나와있죠. UUD. 업커크, 다운 커크. 업커크 2개짜리니까, 얘는 양성자구나. 얘는 업커크 하나에 DD가 있죠. DD. 다운 커크가 2개 있으니까 얘는 중성자구나.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볼 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 시험지는 흑백이니까 컬러가 꼴 수가 없거든.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진하거나 좀 연하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봐봐.
여기 봐봐. 양성자는 까맣게 나와 있고 중성자는 약간 회색으로 나와 있잖아. 그것을 밑에 그림 봐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은 원자핵부터 들어갈게요. 자, 나 여기 있는 거 좀 치워도 될까요? 여러분 손이 바빠야 돼. 손발이 바쁘고 머리도 바빠야 돼. 바빠야 됩니다. 고등과정은 중학교 내신 과정의 내용에 약 3배 정도 많아요. 근데 고1 때고요. 고2 때는 지금 배우는 통합각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2년 동안 나는 사람이 아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공부는 거기서 끝나잖아. 그죠? 좀만 하면 금방 합니다. 근데 좀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공부를 합시다. 자, 볼게요. 자, 앞에 집중. 자, 여기 봐야 됩니다. 내가 수업할 때 잘 보고 완벽하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간단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첫 시험부터 잘 봐야 돼. 얘들아, 첫 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 나머지가 할 의욕이 생기지 않겠냐?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1학년 1학기 시험을 딱 봤는데 세상에 점수가 막 62점 나왔어. 잣된 거죠. 그럼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질 거 아니야. 아, 그러지 않겠니? 그죠? 이렇게 2학이면 할 거면 2학이 할 거면 조금 제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원자핵이라고 나와 있는데 빨간색 준비. 원자핵이라는 것은요, 전자는 없는 상태. 자, 전자는 없는 상태. 자, 전자가 없는 상태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무슨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건 맞아, 안 맞아?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 전자가 없으니까요. 그림 딱 봐도 전자가 없잖아. 봐봐, 우리 딸들, 아들들. 지금 원자핵의 모양이 지금 한 몇 가지야? 5가지가 있는데 전자가 안 붙어 있죠. 근데 좀 더 배울 원자는 봐봐. 원자핵 주변에 플러스의 개수만큼 전자가 있지 않아요? 전자가 같이 있냐 없냐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거.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옆에다가 이제 공을 달아서 써야 되겠죠? 원자핵에 대한 이야기. 원자핵을 좀 더 심화 있게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스펙트럼 배웠을 때 여러분 흡수선을 가지고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은 공통적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됐단 말 했어, 안 했어? 그죠? 빅뱅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너네가 수소의 종류와 헬륨의 종류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거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수소부터 시작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참, 수소에는 H1자리에 1자리 수소가 있고 H1자리에 2자리 수소가 있으며 수소는 원자번호 1자리 H에 3자리 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얘들아? 빨간색으로 전부 다 숫자 1이라고 써있잖아, 왼쪽 하단부에. 맞아요?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 졸라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얘가 뭐냐면 원자번호입니다. 자, 원자번호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원자번호가 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의 수입니다.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번호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 큰일 나.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자, 파란색으로 쓸게요. 위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여기 1, 2, 3이라고 써져 있는 거. 도대체 이거 위에 건 뭐냐? 여러분, 얘가 바로 뭐냐면은 원자량이에요. 원자량이 질량수라고도 합니다. 질량수 또는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원자량은요, 양성자의 수에다가 중성자를 갖다가 더해줘야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쳐내야 돼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원자량이야. 이 개념을 알아야 뒤에 나오는 주기율표, 화학을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도 그려줄 거야, 내가. 친절하게. 자, 그러면은 얘를 뭐라고 하느냐? 한 개짜리를 수소라고 하는 거야.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수소가 이거 맞아요. 그럼 이 수소는 양성자 한 개짜리, 플러스 한 개짜리인 거야. 끝. 그러면 중간에 있는 1인데 2가 잡고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이름이 중수소입니다. 이 표현 시험에 졸라 나옵니다. 그럼 중수소고요. 저 그림은 어떻게 되었고 있냐? 양성자 한 개에 여러분 뭐가 하나가 달라붙어 있다?
중성자가 하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전기가 없는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량이 2인 거야. 2. 입자가 2개니까 2. 괜찮아요? 괜찮아?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3자리는 삼중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중수소, 삼중수소는 여러분 문과, 국어, 수능에도 나와요. 그 비문학 지문에 나올 수 있다니까. 그 정도로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자, 걔는 어떻게 됐고 있냐?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가 몇 개 붙어 있으면 된다. 눈치 깠죠? 눈치 깠잖아. 중성자 2개가 더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니까 봐봐.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모두 원자번호는 다 1이야. 근데 질량수는 1개짜리고 1. 2개짜리 2. 3개짜리 뭐야?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말때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수소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주에서 두 번째 맞는 게 헬륨이라고 했잖아. 그럼 헬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 우리 친구들 헬륨 원자번호 몇 번? 2번. 맞죠? 근데 원자량이 3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헬륨3이라 그래요.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존재하는 헬륨3입니다. 얘가.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헬륨은 뭐냐? 원자번호 2번에 원자량이 4짜리가 너네가 알고 있는 헬륨인 거야. 너네가 들어볼 만한 헬륨 풍선할 때 그 헬륨. 요겁니다. 네, 헬륨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딸들 한번 봐보자. 위에서 썼으니까 밑에는 안 써도 되죠? 원자번호는 둘 다 2예요. 하지만 원자량이 다르잖아? 봐볼게요. 헬륨3은 양성자가 몇 개가 있는데 2개가 있는데 중성자가 몇 개밖에 안 붙어 있어? 하나만 붙어 있는 게 헬륨3이야.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헬륨은 양성자가 몇 개? 2개가 있다. 그러면 중성자도 몇 개가 붙어 있어? 2개가 붙어 갖고 있는 거. 이것이 너네가 알아야 될 헬륨4야. 이렇게 해서 원자력은 총 너네가 몇 개만 하면 되냐? 일단은 5개만 하면 되는 거야. 수소 3가지와 헬륨 2가지. 됐죠? 이름 알아야 됩니다. 잘 나와요.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고, 원자량이 질량수라고 하고, 원자량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친 거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야, 끝! 원자 얘기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밑에 이제 러스트, 원자를 볼 건데, 우측으로 봐봐. 내가 다 써놨다. 빨간색으로. 원자는 뭐가 낑겨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전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전자도 낑겨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여러분. 그림 봐봐요.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지 않나요? 플러스가 양성자 수고요, 마이너스가 전자 수입니다. 똑같죠? 중성자는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얘들아, 여기다 써야지. 양성자는, 여러분,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전기가 없잖아요. 왜? 얘들아, 플러스 수와 마이너스 수가 똑같이 있다면은 전기를 띠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기를 띠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요거 지금 칠판 나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내가 이거 맞으면, 아, 깜짝이야! 전기통에? 아니잖아.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라고. 됐죠?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다. 그림상에서 항상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이, 개수가 똑같이 나와 있는 거다. 이게 원자의 모양이다. 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왔냐면 빅뱅과 배경복사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배경복사선이라는 말이 또 처음으로 빵 하고 튀어나오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 지워도 될까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자, 138억 년 전에 써볼까요? 또 한 번 더. 여러분 자꾸 있으라고 할까요? 쓰면서 애호라는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게 애호자라. 138억 년 전에 우주에서 빅뱅이 빵 하고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이 만들어지겠죠? 딸들 아들들 봐봐. 이게 3분 동그라미 쳐볼까? 3분. 아하. 3분일 때 뭐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이 이 3분일 때 만들어진다고.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림을 봐봐. 오! 요 그림도 잘 봐. 지금 여기 원자, 핵들 몇 중 수소인지 모르겠고 어떤 헬륨인지 모르겠지만 이 원자, 핵들은 주변의 그림상 봐봐.
전자가 돌아 안 돌아? 전자 없죠. 전자가 없는 상태가 원자 핵인 거야. 그럼 따들아 이제 빨간색으로 그림 한번 그려볼까? 여기 수소나 헬륨 원자에 전자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림이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원자의 핵이라고 아니 원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때 시간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 38만 년 후라고 별표 3마리 쳐버리시면 됩니다. 자,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 3000 켈빈. 여기까지. 좀 이따 내가 또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태가 어마어마한 사태고 얘 별표 3개라고 그랬잖아.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파란색 있죠? 파란색으로 이제 준비. 이때 우주가 깨끗해져요. 깨끗해져.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밑에 그림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중간 그림. 여러분 밑에 그림 보시면 좀만 내릴게요. 밑에 그림 보시면 자 38만 년 이전까지는 빛이 날아가다가 양성자 플러스 맞고 언제 양성자 맞고 튕겨나가죠. 그다음에 빛이 가다가 양성자도 맞고 전자도 맞고 튕기는 거 보이십니까? 빛들이 빠져나가지 못해. 태초의 빛이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반응을 해가지고 안에서 튕기고 그 안에서 맴돌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 오른쪽 그림 봐봐. 원자가 만들어졌더니 세상에 원자는 전기가 있어 없어? 원자는 전기가 없잖아. 전기가 없으니까 빛이 방해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태초빛이 막 다 빠져나가 안 나가? 빛들이 그냥 빠져나가고 있죠. 자 이게 요지 핵심이에요.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 위에 있는 그림 이따 다시 마저 설명을 할게. 파란색으로 이때 여러분 뭐가 발생하느냐? 빛이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선이야.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을 하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된다 그랬잖아. 우주 배경 복사선은 뭐냐면 태초의 빛이야. 빅뱅 때 만들어졌던 태초의 빛. 그 태초의 빛이 뭐냐면 자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된 거죠. 자 태초의 빛이라고요. 우주가 시작되는 태초의 빛. 이 빛이 물질과 빛이 분리된 상태. 얘를 배경복사선이라고 그래요. 됐을까요? 어려운 말이 들어갔지만 이제 몇 번 듣다 보면 자동으로 괜찮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 너네 시험에 나오는 걸 한번 써볼게. 여기다가. 여기다 쓰지 말까? 밑에다 쓸까? 그냥. 밑에다 써줄게요. 여기다 더 쓰면 지저분해지니까. 괜찮죠? 좋습니다. 여기다가는 요거만 추가할게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주는 뭐 한다? 우주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팽창 중이다. 괜찮죠?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얘들아? 떨어진다. 괜찮죠, 여러분? 우주 온도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여기다가. 세상에. 빛의 파장이라는 말은 중학교 때도 들어봤죠? 증가합니다. 그럼 이쯤에다가 여러분 뭘 쓰면 되냐면, 자, 템퍼러처가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람다입니다. 이거 람다. 이것이 뭐냐면 파장이에요. 역수에 비례합니다. 온도와 파장은 반비례합니다. 빛의 파장. 여러분 파동 배웠죠? 파동. 뭐 지진파라든가 음파라든가 들어봤잖아요. 그 파동에서 그 파의 길이가 파장이죠. 중학교 때 뭐 진동수 파장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죠? 그 파장은 여러분 길어집니다. 왜? 파장은 온도와 반비례하거든요. 떨어졌다, 얘. 됐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내용 빨리 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친구들 보자. 여기서 이제 빅뱅이 일어나고 3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너는 교재 중간에 보면. 자, 여러분 3분이 지났을 때 세 가지 뭐뭐 생겼다고요? 양성자 생겼죠? 중성자 생겼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원자의 핵이 생겼다고요. 이게 만들어진 게 빅뱅이 일어나고 3분이 지났을 때예요. 됐나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빅뱅으로부터 파란색으로 진하게 38만 년 후라고 나와 있나요? 됐나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지워도 되죠? 자,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는가,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건 별표 3마리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빅뱅이 생기고 38만 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자, 뭐가 만들어진다, 얘들아? 원자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우주 온도는 몇 켈빈이었다? 3000 켈빈이라는 온도였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우주 온도가 3000 켈빈.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 뭐가 발생했다? 무슨 복사선? 배경 복사가 시작됐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 이 가운데 있는 그림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 가운데가 몇만 년이라는 이야기야? 이 가운데 선을 끊어주시고 이게 38만 년 후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야. 전후가. 그러면 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또 추가해 줘야 될 게 뭐냐? 잘 봐. 잘 봐야 돼요. 집중 빡세게 하고 잘 적어야 돼요. 알겠죠? 좀 숙제 검사도 조만간에 또 할 거게 될 거고, 아마 간단한 테스트 하게 될 거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장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부터 이제 시험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수능이 다 체계가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나는 그냥 여러분이 이왕이면 여기 앉아서 뭔가를 할 때면, 그냥 목적을 갖고 있으면 좋겠고, 뭔가 좀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처럼 그냥 엄마가 보내서 아빠가 보내서 그냥 몸만 와 있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좀 이따가 학원들 다 그만둘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다 그래요. 고2 때부터 공부하는 애들은 안 옵니다. 어차피 고2, 고3은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뭐 공부를 해라 마라 그런 말도 별로 안 한다고요. 그때는 본인이 급할 뿐이에요. 선생은 그냥 필요한 걸 해주는 것 뿐이지. 근데 고1은 아직 중학교 티를 못 벗어나가지고 아직도 자기가 중학생인 줄 알거든요. 근데 정말 그 기로에 걸려 있는데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잖아, 커가지고. 내 꿈이 만약에 뭐 없다.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집에 있을 거야.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나이가 될 거야,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왕이면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좀 해줘봐. 그럼 고2 때 여러분 굉장히 내가 했던 말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실제로. 자, 보자. 자, 여러분이 38만 년 이전에는 보니까 빛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졸라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표 불투명한 우주라 그래요. 더러운 우주라고요. 불투명한 우주라고 이야기하고,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플라즈마. 그래서 플라즈마라는 말은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초고온, 초고압에서는요, 양성자와 전자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막 번개 같은 거 치는 거 막, 번개 같은 거 막 치고 난리도 아니죠. 그 상태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자, 파랑이로 표시 한번 해볼까? 38만 년이 지나잖아. 그럼 갑자기 원자가 생기면서 여러분 전기가 없어지잖아. 전기를 띠는 입자가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빛이 해방됩니다. 빛이 해방돼요. 빛이 해방되면서 깨끗한 빛이 빠져나가. 태초의 빛이.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별표 3마리, 이런 우주를 우리는 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왜? 그 안에 채고 있던 빛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 빛이 태초의 빛이고, 이 빛이 바로 뭐다? 배경복사선이야. 태초의 빛, 배경복사선. 우주의 배경이 되는 복사선이다. 그 뜻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배경복사선이구나. 배경복사선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8만 년 후에
됐을 때 원자가 만들어지고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이고 이때 배경보사가 시작되었다. 그림만 보고 자, 그 전은 불투명한 우주 38만 년 후는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끝.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빅뱅 우주 배우고 있잖아요. 자, 빅뱅 우주의 증거 두 마리가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빅뱅 우주의 증거 두 마리 시작할게요. 자, 빅뱅 우주의 증거 두 가지 무조건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빅뱅 우주의 증거 빨간색으로 구름 표시해주고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일단. 자, 두 가지가 여러분 첫 번째가 우주 공간 속에 우주에서 제일 많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여러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밑에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두 번째가 방금 배웠던 빛 무슨 복사선? 우주 배경 복사선이 존재하더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증거입니다. 빅뱅 우주의 증거가 바로 이 두 가지야. 그러면 이제 한 경기 좀 이야기할 건데 자 봐볼게요. 여기는 이 그림 있잖아. 이거 시험이 나옵니다. 그대로. 근데 이거 시험이 나왔을 때 약간 응용하잖아. 그럼 이 새끼들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응용하는 것까지 전부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설명하는 거 빡집중하고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여러분 양성자, 중성자를 아까 이야기했어. 맞죠? 여러분 그림은 까망이를 양성자, 하양이를 중성자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극초기에는 여기 그림 있다 쓰세요. 우주 극초기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대 1의 개수비다? 1대 1의 개수비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1대 1이었죠. 사실 이건 웬만한 학교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90%는 내지 않고요. 10%, 예를 들면 뭐 신성고라든가 부흥고라든가 우성고 정도는 낼 수 있어요. 자기 어디 학교 갈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만큼 이제 첫 번째 거 좀 까다로운 내용인데 나머지 가운데 거,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십시오.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자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가운데 것은 뭐냐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인 것 같아? 개수 세봐. 14대 2니까 약분하면 몇 대 몇이야? 7대 1이죠.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 나온다. 요건 이제 일반적인 학교, 모든 학교는 다 요걸 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딸들 이제 잘 봐봐.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럼 봐볼게. 자, 파랑이 준비. 이 가운데 그림에 마지막에는 까망이 두 개와 하양이 두 개를 박스를 쳐보세요. 그럼 원자번호가 몇 번이 돼요?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니까. 원자번호가 2가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원자량은 4가 되는 건 맞아요? 아까 배웠던 원자핵 중에 누가 2의 4야? 헬륨이잖아요. 좋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밑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 얘가 하얀색 검은색 쓸게 안 보이니까 헬륨 원자번호 2, 4가 몇 개냐면 한 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건 그러면 양성자잖아. 양성자. 그죠? 까만색이 양성자라며. 근데 아까 양성자 한 개가 수소 원자핵이라며. 무슨 말이냐면은 수소 원자핵, 원자번호 1에 원자량 일자리가 몇 개가 된 거야? 세봐. 6 곱하기 2니까. 12개가 되겠죠. 아, 애가 12개가 되네요, 여러분. 됐을까요? 됐죠? 자, 그럼 봐보자, 얘들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원자량이 일자리가 12개이므로 몇 g이 돼야 돼요? 12g이 되는 건 맞습니까? 12g이라고 할 수 있잖아. 원자량 일자리가 원래 g을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냥 g을 붙여준 거야. 원자량 일자리가 12개니까 12g이야. 그러면 두 번째 거는 헬륨은 원자량 4자리가 몇 개니까? 한 개니까 몇 g인 거야? 4g이라고 해도 되는 건 맞아요? 원자량이 4짜리 헬륨이 한 개가 있으니까 원자량이 4g이라고 해도 되는 건 맞아요? 그럼 이거 약분해봐. 몇 대 몇이야? 12대 4는 3대 1. 그러니까 제가 되는 거야. 이래서 여기까지. 아, 그래서 이 파트가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근데 이것만 알면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아까 여기를 약간 응용하면 나새끼들 다 틀린다 그랬잖아. 이걸 어떻게 바꾸냐, 변태처럼. 자, 여러분, 여기 파트를 약간 응용 들어가겠습니다. 체커, 시험에 나옵니다. 고난동요. 이거 나오면 애들 다 틀려버립니다. 자, 여러분,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이 아닌 다른 숫자를 언급하는 선생도 있어요. 어떻게? 잘 봐봐. 양성자가 플러스잖아. 얘들아, 플러스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8개가 있는 거야. 세상에.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가 있는 거야. 몇 대면? 8대1 됐죠, 이번엔. 그러면 우주의 질량비가 몇이냐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곱하기 2를 해버리세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8대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친구들.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자, 똥꼬에 있는 것만 박스 한번 쳐보세요. 똥꼬에 헬륨이 몇 개예요, 여러분? 헬륨이 2사가 몇 개? 1개죠? 맞아요? 그런데 수소가 몇 개가 돼버려요, 여러분? 7, 2, 14, 14개가 되는 건 맞아요? 이 순간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돼버립니까? 14대 4가 돼서 약분하면 7대 2가 돼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돼버려요? 3.5대 1이 돼버리는 건 맞아요? 7대 2니까 약분하면 3.5대 1 맞아, 안 맞아? 시험지 이렇게 바꿔갖고 내버릴 수도 있다. 너네가 무턱대고 7대 1, 3대 1 요것만 내어버리면 좌떼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시험지를 틀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만약에 if야 만약이야 양성자 대 중성자를 몇 대 몇으로 했을 때 8대 1이면 질량비가 바뀌어버린다고. 그럼 여러분이 그걸 풀어내야 돼. 그럼 쌤이 양성자와 중성자 비를 8대 1로 써놨지만 어떤 학교는 5대 1도 낼 수 있죠. 6대 1도 낼 수 있는 건 맞아요? 9대 1로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 꼴리는 대로 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꿨을 때도 여러분은 질량비를 구해내야 돼, 못해야 돼? 구해내야 돼.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다 풀 수 있어요. 지가 무슨 짓을 해도. 일단 이게 베이스가 맞아. 양성자수, 중성자수가 7대 1에서 질량수가 수소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맞아. 이게 베이스는 맞아. 근데 이걸 응용해갖고 선생님 이상한 짓을 해도 여러분 풀어낼 수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우주 배경복사선의 발견은 뭘 할 건 별로 없는데, 자, 볼게요, 친구들아. 자, 우주 배경복사선의 발견. 빅뱅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우주가 팽창해야 하네. 우주가 팽창하죠. 우리 친구들아, 우주가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낮아지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빨강이로 38만 년 후는 여러분 뭐야?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켈빈이다 얘들아? 너무 추워져가지고 2.7켈빈. 근데 여러분 학교책은 3켈빈이라고도 졸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지는 이런 고1 때만 해당해. 3켈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2.7켈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2.7켈빈으로 배웠는데 시험지가 3켈빈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틀린 거 아닌가요?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고 현재 우주 온도는 약 3켈빈이 맞아요. 됐죠?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온도는 38만 년 후에 원자가 만들어질 때 3000켈빈, 현재 3켈빈 요 정도 느낌으로만 알면 돼. 끝. 자,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 2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할 건 없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좀 치워도 되죠? 예? 아까 선생님이 우주의 온도, 자, 우주가 팽창하면 다시 한번 우주가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진다 그랬고 온도가 떨어졌더니 파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파장이 길어진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봐봐. 요렇게 까만색으로 우주가 팽창 중인 거야. 그럼 우주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파장을 봐봐. 이런 파장이 뭐야? 얘들아, 사인 그래프에서 요거와 요거 사이가 람다 파장 맞아, 안 맞아? 파장이지. 봐봐. 점점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네. 됐어요. 끝. 뭐 할 건 없어요. 됐죠? 그럼 얘가 과거고 얘가 최근 쪽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거 틀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괜찮죠? 그다음 마지막 이제 배경보사의 관측 결과 조금 설명할게요. 자, 이거 좀 지워도 될까요? 좀 지워도 되나요? 이것도 원래 잘 안 나오는데 내는 학교가 꽤 있어요. 한 30%의 학교는 가끔 이걸 내더라고.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고1 때 내신에 나오든 안 나오든 수능은 너네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럼 수능에는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웬만하면 안 빼먹고 다 해주긴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우주 배경보사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배경보사선, 태초의 빛,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보니까, 여러분, 1992년에 코비 인공위성, WMAP 2003년, 그 다음에 플랑크 위성 2015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기술이 발달해야 안 해요? 관측 기술이 발달해요. 시간이 가서 관측 기술이 발달하더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냐면 점점 그림이 선명해져 안 해져? 선명해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선명해졌겠죠? 배경보사선 그림이 사진이 선명해지더라. 선명해졌던 이 결과물이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별표. 뭘 알게 됐냐? 우주는 불균일하다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우주가 불균일하기 때문에 뭘 설명할 수 있냐? 새로운 별이나 은하의 탄생을 설명 가능하다. 새로운 별과 은하가 탄생하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되더라. 자, 그래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또 쌤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런 거 설명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주를 알아야 됩니다. 쌤이 이야기했죠. 쌤은 고3 지구학 선생이기도 하고, 쌤 고3 화학 선생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수능을 2과목을 다 했던 사람이야.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안 부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 무슨 말이냐면 우주 공간에 물질이 졸라 추진하면 봐봐. 이렇게 우주에 물질이 균일하게 존재한다고요? 서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중력은 질량, 몸무게에 비례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균일하게 있으면 서로 당기는 힘이 사방으로 퍼져 안 퍼져? 사방에서 당기는 힘이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돼야 한대. 이런 식으로 돼야 한대. 그럼 이거 뭉칠까? 힘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힘이 똑같은 애들이 골고루 퍼져 있으면 서로 당기는 힘이 상충돼가지고 뭉쳐 안 뭉쳐? 안 뭉칠걸? 우주는 균일하면 안 뭉쳐요. 그런데 우주가 뭉치려면 새로운 별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가운데 있던 뚱땡이가 힘이 세 안 세? 중력이 세지. 그러니까 뚱땡이가 가벼운 애들을 쪽쪽 잡아당겨 먹어버리는 거야. 쪽쪽 잡아당겨서 먹어버릴 거라고. 그래야지 물질이 뭉쳐가지고 졸라 큰 별이 되거나 그 별들이 모여 은하계가 되거나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주에서 새로운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지려면 균일해야 돼요? 불균일해야 돼요? 불균일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배경보사선 관측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주가 사진 보니까 불균일하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에서는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설명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챕터 하나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거 할 거예요. 자, 이런 페이지, 그 다음에 문제 풀이는 이 시간에 개념 기초 다지기는 선생님이 같이 풀어줄게요. 여러분 나랑 같이 풀어요.
13페이지입니다. 자, 13페이지. 요즘 기초 개념, 올해 이것도 여러분한테 풀게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심도를 좀 빼야 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선생님이 좀 가이드라인 잡아주고, 여러분 숙제 위주로 해가지고 좀 잘 풀어갖고 오는 걸로 할게. 1번 보겠습니다. 빅뱅 우주에 대한 설명으로 OX 문제입니다. 가로 1번.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하고 계속 팽창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동그라미 맞죠? 2번에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는 호일이 아니잖아요. 가모 또는 가모프가 돼야 되죠? X. 3번에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온도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낮아져야지. 우주가 팽창하면 차가워져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자의 생성 순서가 되겠고, 이것들의 명칭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거꾸로 갈게요. 자, 펜 들고요. 자, C는 뭡니까? 가장 작은 입자. 쿼크라고 하는 건 맞습니까? 쿼크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B는 뭐야? 가운데 있는 것만 따져. 전자는 빼고 보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럼 B는 무슨 핵? 그렇죠. 원자의 핵이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때 전자까지 뭉쳐있는 상태가 A잖아요.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원자가 되겠죠? 전자까지 합쳐진 A는 원자가 되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다. 괜찮지? 오케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야. 자, 3번 보겠습니다. 요 빈칸 넣기가 나와 있는데, 좀 말이 많으니까 다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1번, 초기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기본 입자에는 여러분, 뭐가 있다? 기본 입자는 쿼크하고 뭐가 있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겠죠. 쿼크와 전자가 있겠죠. 두 번째, 쿼크 3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입자는 하나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겠고 하나는 전기가 없는 중성자가 있겠네. 맞나요? 이렇게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양성자 한 개는 무슨 원자의 원자핵이야? 수소 원자의 원자핵이죠. 여러분 빨강이로 별표 쳐놓으세요. 양성자 한 개는 수소 원자핵이다. 별표. 요거 시험에 의외로 잘 나온다. 양성자 한 개는 수소 원자핵이라고도 합니다.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양성자 몇 개와 2개와 중성자 몇 개가 2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돼야 되죠. 헬륨이 원자번호 4번이잖아요. 원자번호 2번이잖아요. 원자량이 4고요. 그러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돼야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하고 시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5번에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가 결합하면 여러분 무슨 원자야? 수소야 헬륨이야? 양성자 1개, 전자 1개면 그냥 수소 원자핵 1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양성자 1개, 전자 하나니까. 6번 빅뱅이 발생하고 몇만 년 후에 빛과 물질이 분리된다. 그게 배경 복사선이잖아. 38만 년 후가 되는 건 맞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때 빠져나온 빛의 이름은 7번 뭐라 그래야 돼요? 우주 배경 복사선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우주 배경 복사선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뭐 있냐? 자, A, B, C의 명칭 그랬는데 여러분 A는 여러분 학교 시험 600이라고 그랬죠? 그럼 A는 지금 무슨 줄이야? 하얀 줄일 테니까 방출선이 되겠죠? A는 방출선, 흰 선이 나옵니다. B는 까만 줄이니까 흡수선이 되겠죠?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여러분 수소와 헬륨의 무슨 비율이요? 질량 비율은 빅뱅의 증거 첫 번째잖아. 몇 대 몇? 3대1. 빅뱅의 증거 3대1. 괜찮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넘어가서 우리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본격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자, 지금 배우는 내용은 별과 지구입니다. 별과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별과 지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만 좀 담아두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원소의 비율인데 빨간색을 쓰세요. 별표. 질량의 비율 말하는 거야. 개수가 아니라 질량의 비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량 비율입니다. 그럼 옆에다가 조금 빠르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질량 비율은 첫 번째 우주입니다. 우주에서 질량이 제일 많은 건 수소고 그 다음 많은 게 뭐다? 헬륨이다. 수소와 헬륨. 우주에서 제일 많은 건 수소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지구인데요. 자, 여러분 좀 두 개 나눠야 돼요. 지구 전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껍질. 땅의 껍질을 우리 뭐라 그래요? 지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갖고 나눠갖고 시험이 나옵니다. 지구 전체로 보게 되면 우리 지구의 핵은 내핵과 외핵이잖아. 근데 핵은 철로 됐다는 걸 들어봤어요? 철과 니켈로 됐단 말 들어봤죠? 그치? 졸라 무겁잖아요. 그죠? 지구 전체는 뭐가 제일 많냐? 지구 전체에는 철이 제일 많아요. 지구 전체입니다.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많은 게 뭐냐면 산소와 규소입니다. 자, 여러분 O가 산소이고 SI는 규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만, 껍질만 따지면 철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럼 뭐가 제일 많냐? 산소와 규소입니다. 산소, 규소. 아하, 요거 이렇게 뺄게요. 원래대로 하나 그냥 마저 다 해줄까요? 그냥? 내신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산소, 규소, 알루미늄이야. 이렇게. 자, 됐죠? 자, AL이 뭐냐면 알루미늄이야. 자, 그럼 다시 묶어줄게. 암기가 쉽게. 지구 전체로 보면 철이 제일 많고 산소, 규소가 2등이에요. 근데 지각만 보면 산소, 규소가 1등이에요. 됐을까요? 지구 전체는 철이 제일 많고 산소, 규소가 2등. 지각만 보면 산소, 규소가 1등이에요. 알겠죠? 시험에 나온다 그랬다. 나와요. 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사람도 생물이잖아. 여러분 생물입니다. 여러분 생물, 사람 포함해서 생물은 원소가 산소, 탄소, 수소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소, 탄소, 수소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통 여러분 선배들한테 어떻게 하냐? 산탄수라고 합니다. 산, 탄, 수. 잘 안 외우죠, 이게. 그래서 내가 산탄수 이렇게 표현 많이 하거든요. 생물, 산탄수. 생물은 산탄수. 이렇게 해요. 산소, 탄소, 수소. 괜찮죠? 끝. 자, 다음 밑에 거. 별의 탄생 과정 보겠습니다. 여러분. 별의 탄생 과정은 여러분 찌꺼기들이 뭉쳐가지고 별을 만들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우측 문제 쓸게요. 여러분 성운이라는 것은 가스와 티끌이 모인 것을 우리는 성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써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별표 들어갈게요. 파란색입니다. 별표. 여러분 차가운 게 잘 뭉칠까? 뜨거운 게 잘 뭉칠까? 차가운 게. 그래서 여러분 차가울수록 자 차가운 성운일수록 좋다. 차가운 성운일수록 즉 차가운 물질일수록 별이 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냥 아유 차가워야 잘 뭉쳐요. 차가워야 새로운 별이 잘 생겨요. 이렇게만. 괜찮지?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자 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치워도 될까요? 너네가 모든 별을 알 필요는 없어. 내가 알려주는 것만 하면 돼. 사실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줄게요. 옆에 건 치워도 될까요? 찌꺼기가 뭉쳐갖고 별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얘들아 처음에 만들어지는 별은 원시별이라고 그래요. 원시별.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 한번 써볼까? 자, 처음에는 원시별이 되고 원시별이 뭉쳐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계열성이 다시 뭐가 되냐? 사이즈에 따라 고성이 되거나 또는 좀 큰 것은 뭐가 되냐? 초고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조그맣게 좀 써놓을래요? 위에다가. 이때 여러분 뭐를 별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주계열성부터는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시별은 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에너지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서 거의. 오케이? 자, 그럼 원시별은 이런 거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이야기할게요. 원시별은 에너지원이 뭐냐면 중력 수축이야. 중력 수축 에너지 만이라고 써볼까요? 만. 중력 수축 에너지밖에 없다. 그러면 주계열성은요, 선생님,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주계열성은요, 자,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다. 지금부터 하는 거야. 주계열성과 고성, 초고성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실제로, 너네 시험 문제에서는. 됐죠? 주계열성부터가 스타트입니다. 주경설부터가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주계열성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들어간다. 별표. 중심부에서 수소행융합을 하는 것입니다. 중심부에서 수행융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행융합, 수소행융합. 그 다음에 얘는요, 종역학 평형이에요. 자, 종역학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똑같은 거냐면은 자, 중력과 기체 압력이 똑같다. 내가 설명을 다 해줄까? 일단 스노키만 하세요. 지금은 못 알아먹을 수 있으니. 그래서 어떠냐면 졸라 안정하다. 어디다 쓰냐? 정역과 평형에다가 밑줄 치고 끌어내리세요. 이렇게. 자, 매우 안정하다. 그래서 전체 수명에 별의 수명에 90%를 2단계에서 보내게 됩니다. 별의 수명의 90%를 여기서 보내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중심부에서만 수소행융합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 수명의 중력과 평형이라는 말은 중력과 기체압이 똑같다는 거고 이때 매우 안정해서 전체 수명의 90%가 다 보내게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보는 우주 공간에 반짝이는 것들의 90%는 다 주계열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있죠, 태양. 태양도 별이잖아. 태양도 주계열성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때 그러면은 주계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잘 못 알아먹잖아.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할게. 옆에다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이때 중심에 핵이 있을 거 아니야. 핵 졸라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겠지. 그러면은 뜨거우면 폭발을 해갖고 부풀어 안 부풀어? 부풀겠지, 이 친구들아. 그죠? 이 부푸는 게 뭐냐면 기체 압력이에요. 부풀어서 팽창을 하려고 하는 것이 기체 압력이라고. 근데 태양도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축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이렇게 모여드는 힘이야. 쪼그러들려고 하는 이 압축력. 이 압축력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려고 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 중심에서 터지려고 하는,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기체압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값이 서로 뭐하다고요? 중각각 평형이라며.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여러분 이 두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 같은 거라고요. 똑같아요. 방향은 반대고. 여러분 책이 봐봐. 책의 그림은 까만색이 중력이고요. 하얀색이 기체 압력이야.
모든 부분이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안정하다고요. 이게 주기율성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전체 수명의 90%를 보내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도 한번 좀만 더 추가해 볼까요? 자, 수소 원자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몇 개? 수소 원자가 4개가 있잖아. 이것이 헬륨 몇 개가 됐어요, 얘들아? 헬륨 2사가 몇 개? 1개가 되는 과정. 자, 이걸 여러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핵융합? 수소가 핵융합한 거잖아요. 수소 핵융합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런데 질량을 봐봐. 파란색으로 박스 한번 쳐볼게. 질량이 4.032g에서 질량이 4.003g으로 바뀌었어요. 질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했죠? 여러분, 질량을 태운 거예요. 질량을 태운다고요.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아하.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걸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질량 결손 에너지. 이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별의 에너지는, 또는 물질의 에너지는 mc 스퀘어야. m이 사라진 질량이에요. 그 다음에 c가 뭐냐면 광속이야. 광속의 제곱이래요. 사라진 질량만큼을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야. 질량이 조금만 사라져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된다. 이걸 또 뭐라고도 하냐면 질량과 에너지는 똑같다. 질량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질량이다. 그래서 이걸 아인슈타인이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 이렇게 표현해줘. 등가가 뭐야? 같다는 뜻이잖아. 등가 공식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냥 나는 수소 핵융합만 이야기해 본 거야. 별의 수명의 90%는 주기율성이고 90%고 중심부에서만 뭘 한다? 중심부에서만 수소 핵융합을 한다는 거야. 이때 정역과 평형 상태고 안정하다. 됐니? 주기율성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럼 옆에 빈자리가 옆에 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좀 남아있나요? 거기다가 이제 쓸 건데, 여러분, 옆에다가. 미안한데, 여러분이 추가로 좀 쓰세요. 원래 내가 방특강 할 때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네가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3월달에 시작하는 새로운 친구들보다는 너네가 더 잘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추가하겠습니다.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쓰세요. 자, 고성과 초고성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고성과 초고성이 된다. 주기율성이 나중에 크면 고성이 되거나 초고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오잖아, 여러분. 고성, 초고성은 왠지 느낌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거자가 클 거자야.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 거냐면 뻥튀기가 되는 거야, 뻥튀기. 별이 뻥튀기처럼 빵 커지는 게 고성. 그러면 더 큰 별은 초고성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 친구들아. 뻥튀기가 되는 순간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표면 온도가 졸라 떨어져, 안 떨어져? 엄청나게 떨어질걸? 아니, 에너지는 보존되는 상태에서 뻥튀기가 돼버리면 표면 온도는 어떻게 돼? 차가워지겠지. 상식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 하나 그릴 건데 웬만한 책들에 그림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멘탈이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잡아주고 가겠다고. 알겠죠? 별이 이렇게 됐을 때 여러 번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도너츠가 하나 생겨요. 도너츠가 생긴다니까, 세상에. 이 도너츠가 뭐냐면은 수소예요. 수소 껍질이에요. 수소 껍질이 생겨요. 얘가 여러분 아까는 수소 핵융합이라 그러잖아. 주기율성이, 그죠? 근데 이 수소 껍질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럼 얘가 폭발을 해버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어려운 말 잠깐만 좀 보고 쓸까 우리 친구들아? 여기서 어마어마한 걸 하나 알려줄게요. 이거 진짜 개념 어렵거든. 근데 내가 졸라 쉽게 설명할게.
주기율성만 수소핵융합을 하느냐? 아니에요. 거성, 초고성도 수소핵융합을 합니다. 누가? 껍질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라 그랬죠? 얘는 중심 바깥에서, 다시 한번 중심이 바깥에서 무슨 핵융합을 한다? 수소핵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성, 초고성도 중심 바깥에 수소핵융합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친구들. 그럼 뭐 잠깐 안 써도 돼요. 이제 쓸 거 별로 없으니까. 얘가 폭발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사방으로 터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사방으로 터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따들아 이제 써본다. 봐봐. 중심은 수축할까 팽창할까? 중심은 수축해버릴걸. 가운데 도너츠가 빵! 하고 터져버리면 중심문은 수축하게 되지 않을까? 그죠? 하지만 바깥쪽은 뭐가 돼버릴까 얘들아? 팽창하지 않겠냐? 거성 초고성이 되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자 얘들아. 자, 너는 이제 그 주변에 아무 데나 쓰면 됩니다. 밑에다 써도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 술자리가 없냐? 너는 그 밑에다 쓰면 됩니다. 전체 밀도는 어떻게 돼요? 거성 초고성이 되는 순간 뻥튀기가 됐으니까 전체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친구들? 증가야, 감소야? 감소하겠죠. 요거 일반적으로 너네 시험에는 이거 위주로만 나옵니다만, 우리 학교가 좀 변태 선생이 있다. 애들 다 털어먹으려고 한다. 그럼 이것도 나온다, 얘들아. 중심은 어떻게 되고요? 바깥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물어보면 진짜 개 또라이입니다, 진짜. 중심과 바깥으로 나눠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심은 여러분, 밀도가 커지면서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수축하면 뜨거워질 거 아니야. 뭉쳐가지고. 반면에 바깥쪽은 온도가 어떻게 되더라? 낮아지겠죠. 하지만 전체 밀도를 보면 떨어지는 거고요. 중심 밀도 온도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의 온도는 떨어지고 밀도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은 극상위권, 그러니까 가장 초고난도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뭐만 나온다고 여러분? 전체 밀도만 나와요. 알겠죠? 전체 표면 온도만 나오고요. 온도가 떨어지는 거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넣으면 초고난도가 되는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소핵융합은 주기율성만 하는 겁니까? 아니란 이야기야. 그러면 차이가 뭐가요? 주기율성은 수소핵융합을 하는데 어디서만 한다? 중심부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거성, 초고성은 수소핵융합을 어디서 하는 거다? 중심이 아니라 중심 바깥에서 한다는 거야. 이건 수능에도 나와요. 지금 현재 수능에도 나온다고. 현재 수능에 나와도 애들 많이 틀린단 말이야. 알고 있으라고. 괜찮지? 끝.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별에 진화 들어갈게요. 좀 치워도 될까요? 자, 지금부터는 작은 별과 큰 별의 진화 과정이 있고요. 진화 과정에 의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떤 원자를 만들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까만 볼펜. 자, 작은 별인데요. 여러분, 작은 별은 곧 누구를 말한다? 누가 기준이다? 태양이 작은 별이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이 태양이 있잖아. 태양은 졸라 작은 별이라고요. 알겠죠? 태양 정도 사이즈의 별을 다 작은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봐볼게요. 작은 별은 뭐까지 만든다고 나와 있어, 얘들아? 원자번호 6번이 탄소예요, 탄소. 써볼까? 탄소가 원자번호 6번이다. C, 카본. 알겠죠? 탄소까지 만들 수 있대.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자, 우리 친구 잡아라. 자, 태양 정도 사이즈도 처음에는 주기율성 맞아, 안 맞아? 이때 여러분, 자, 들어간다. 중심 온도가 몇만 켈빈? 써놨네, 여기. 몇만 켈빈? 1000만 켈빈이라고 써져 있어요, 온도가.
중심 온도 1000만 켈빈일 때 수소핵융합을 하는데, 자, 수소가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헬륨을 만들어내는 걸 하는 거야. 근데 어디서 여러분?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을 하는 거겠죠. 맞아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을 하는 거고 헬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까만색으로 썼어요. 그럼 이제 빨강이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여기 고성. 여러분 왜 적색 고성일까? 여러분 온도를 나타내는 건 색깔로 표현하면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빨간색이 뜨거울 것 같아? 파란색이 뜨거울 것 같아? 불꽃은 파란색이 더 뜨거워요. 그럼 불꽃 중에 제일 차가운 게 뭐다? 빨간색이에요. 아, 뻥튀기가 돼가지고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빨간색을 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색 고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적색 고성 들어가겠습니다. 얘가 뭐까지 만든다 해라? 탄소까지밖에 안 못 만들어요. 거성에선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 탄소보다 무거운 건 만들 수가 없어요. 됐을까요? 탄소보다 무거운 건 만들 수가 없다. 탄소까지 만들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행성상성운 딱 보니까 반지의 제왕, 반지 나와 있어요. 반지 모양 나와 있네요. 이 반지 모양이 행성상성운이고요. 자, 이것은 작은 별의 특징. 마지막이 뭐가 된다? 여러분, 백색이성이에요. 여러분, 백색이성이 된다. 백색이성은 졸라 작아요. 옆에다 쓸까요? 밀도가 졸라 높다. 밀도가 굉장히 커진다. 왜냐면 지금 태양이 백색이성이 되면 크기가 달만해져, 달. 지구도 아니고 달. 그러니까 저 큰 덩어리가 쪼그라들어서 달만큼 돼요. 그러니까 밀도가 엄청나게 커야 안 커요? 엄청나게 밀도가 커지겠죠. 그건 말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행성상속은 백색이성이 있다? 아, 그러면은 작은 별의 경로구나. 끝. 거성 단계에서 탄소까지 만들 수 있구나. 끝. 자, 근데 가장 극고난도 다시 한번 해볼게. 거성 단계에서는 수색융합을 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면 좌된다고. 수색융합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색융합도 하고 헬륨핵융합도 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럼 밑에 큰 별 볼게요. 자, 큰 별에 지나가자가 대략적으로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크다. 뭐 그런 거래요. 근데 요것도 볼게요. 큰 별인데 어차피 똑같이 주기율성은 똑같이 나와 안 나와?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일 때, 자, 다시 한번 우리들 중심부에 무슨 핵융합 한다고요? 수색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똑같죠? 크든 작든. 수명이 90%는 요걸 보고 여기 단계야. 그 다음 여러분 빨간색 준비. 초고성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뭐까지 만든다? FE. 원자번호 26번 철까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FE가 뭐다고요? 우리말로 철이에요. 철까지 만들어내요. 초고성 단계에서 철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철보다 무거운 건 언제 만드느냐? 초고성이 아닌 그 다음 단계 파란색 동그라미 초신성 폭발. 여러분 이때 이제 큰 별이 초고성이 된 다음 나중에는 터져버립니다. 꽝 하고 터져버려요. 터져버릴 때 철보다 졸라 무거운 걸 만들어내는 건데, 철보다 무거운 걸 만들어내는데 무한대로 만드는 건 아니고, 여러분 나만 알려주는 건 뭐까지 만들 수 있다? 나만 아니다. 책에도 있겠다. 92번 우라늄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뭐까지 만들 수 있다? 우라늄까지 만들어내는 거야. 철보다 무거운데 우라늄까지 만들어내. 언제? 초신성이 폭발할 때. 됐을까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의 태양은 나중에 죽을 때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고요.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이 우라늄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 우리 태양계에는요, 철도 있고 우라늄도 있잖아요. 그건 이야기해 줄게. 우리 태양계는 1세대 별이 아니에요. 우리 태양계가 있던 자리는 예전에 초신성이 있었어요. 초고성 초신성이 폭발했다고. 그게 터져가지고 찌꺼기가 뿌려졌는데 그 찌꺼기가 다시 뭉쳐서 우리 태양계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에 있는 우리 지구에 철도 있고 우라늄도 있는 거라고. 우리 태양계는 몇 세대별?
시체 위에서 만들어진 2세대 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됐을까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 보니까. 궁금할 수도 있는데, 물론 너네는 궁금 안 했겠지만, 나는 미리 깔아버렸다? 됐죠? 좋습니다.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중성자별이라든가, 너네가 알고 있는 블랙홀은 졸라 큰 별의 마지막 단계예요. 밀도가 미친 듯이 큽니다. 자, 백색이 생보다 더 작고요. 밀도가 졸라 커가지고 비도 잡아먹어버릴 정도. 어느 정도 밀도냐? 여러분, 중성자별 블랙홀의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1000톤에서 10,000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영화 보면 토르 망치 있죠? 몰리륜과 뭔가, 그죠? 토르의 망치가 영화 설정상 뭐에서 만들었어요? 죽어가는 별에서 만들었죠? 거기가 초신성의 그게 바로 중성자별이었던 거예요. 중성자별에서 만들었으니까 졸라 무거운 거였던 거야, 망치가. 우리 영화, 이렇게 약간의 사실과 약간의 구라를 섞으면 판타지가 되잖아. 그래야 재밌어지거든. 됐죠? 토르의 망치가 중성자별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끝.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그럼 선생님, 중성자별이 블랙홀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질량이 졸라 크면 마지막에 블랙홀이 되는 거고, 블랙홀보다도 작은 별이었다면 중성자별에서 끝나는 거야. 중성자별이 블랙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질량이 매우 크면 블랙홀이 될 뿐이에요. 그냥. 됐죠? 끝. 자, 밑에 별의 핵융합 단계 조금 설명할게요.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되나요? 자, 우리 친구들 볼게요. 자, 핵융합 단계는 이게 여러분 순서가 되는데, 여러분, 수소핵융합이 제일 먼저입니다. 자, 빨간색 준비요. 자, 우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융합은 몇만 켈빈? 별표 3마리 치세요. 1000만 켈빈에서 여러분 무슨 핵융합을 하는 거다? 수소핵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수소핵융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누구다? 이름이 헬륨이에요. 괜찮니? 됐을까요? 별의 90% 수명에서 이것밖에 안 하죠. 근데 그래서 이 온도, 1000만 켈빈 온도하고 수소핵융합은 애워셔야 돼요. 이 정도 남기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남기할 필요 없습니다. 안 외워도 돼요. 그럼 나머지만 볼게요. 딸들, 아들들. 다음 단계 핵융합 가야 되잖아. 아까 고성은 탄소까지 만들어야 되고, 헬륨 핵융합으로 탄소까지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탄소까지 만들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는 큰 초고성은 철까지 만들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초신성 뽑을 때 철보다 무거운 것도 만들잖아. 봐보세요. 문제는 점점 쉬워져, 어려워져. 온도 봐봐, 온도. 다음 단계 핵융합으로 넘어갈 때 온도가 어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안 늘어나?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고, 우리는 그 흔한 수소핵융합도 우리 인간의 기술로 가능해, 불가능해? 아직까지 완벽하게 불가능해. 여러분, 인공태양 들어봤을 거야. 지금 인공태양 만들려고 난리가 났잖아. 지구인들이. 그죠? 인공태양이 만들어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인류의 문명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럼 아예 그냥 인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공태양 만들려고 케이스타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3분 정도 돌릴 거예요. 수색융합을. 근데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6분 이상 넘겨야 되거든요. 그게 되는 순간 누가 먼저 딱 만들잖아. 그러면 노벨 물리학상 따위는 그냥 말도 안 돼. 그냥 끝장나는 거야. 아인슈타인 쩔이 가나가 돼버려요. 그때는.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데. 그죠? 지금 그거 연구 중인 겁니다. 그럼 우리 딸들은 이제 아들들 마지막 위에다가 쓸게요. 별표. 핵융합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핵융합이라는 것은 무거운 걸 만드는 거야? 가벼운 걸 만드는 거야? 핵을 붙이는 거니까. 가벼운 걸 만들어가는 거야? 무거운 걸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가벼운 원소를 모아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요. 이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긴다. 질량결손 에너지가 생긴다.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태양이 죽을 때까지 지가 소모하는 질량은 몇 프로나 될까요? 태양이 수생융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태양이 죽을 때까지 수소를 얼마나 태울까? 자기 질량의 몇 퍼센트? 어? 안 됩니다.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어때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효율이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어마무시하죠. 네. 그래서 핵융합이 꿈의 에너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 뭔지 알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거예요. 됐죠? 핵융합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 배워야 될 오늘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만들어졌다면 태양계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성은 누구고? 아무래도 태양계에서 행성 중에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중요하지. 우리가 뭐 화성 뭐라고 생각해. 그죠? 자, 태양계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워도 되죠? 자, 볼게요. 우리 친구들 봐라. 태양계가 만들어지는데 옆에다 쓸게요, 우리 친구들아. 태양계가 만들어진 건 성운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성운설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내가 붙여놓은 거야. 찌꺼기가 뭉쳐서 99.999%는 태양이 되고 0.00001%가 모여서 행성이 되는 것 뿐이야. 그 가설이 성운설이야. 찌꺼기가 성운이거든. 됐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친구들 잘 봐봐. 태양계는요, 태양이 있게 있을 거 아니야. 태양 주변에 수, 금, 맞아요? 너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지, 화, 목, 토, 천, 해왕성이 있는, 천해. 해양성까지 있는 거. 맞아요?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 수금지하가 무슨 형 행성? 지구형 행성이고요. 그 다음에 목토 천해가 뭐야? 목성형 행성이야. 들어본 적 있죠? 이때 여러분 지구형 행성의 특징이 뭐야? 무슨 질로 되어 있어? 단단한 암석질이고 얘가 녹는 점이 뭐한 물질? 녹는 점이 졸라 높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단단하다. 쉽게 말해 불맹이니까 잘 안 녹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목성형은 수소와 헬륨 그 다음에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체 성분이고요. 그래서 녹는 점이 어때요? 터무니없이 녹는 점이 뭐하다? 낮다. 그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겠죠? 녹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뭐 고리가 있네 없네 크기가 어떠네 저떠네 그거보다는 알겠죠?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질량과 크기는 누가 더 큰 거야? 목성형이 크다는 건 중학교 과정이고요. 맞죠? 끝. 그러면 밑에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봐봐.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나와 있고요. 수금지와 목토천의 녹는점이 높은 암석, 녹는점이 낮은 수소, 헬륨, 메테인, 기체 성분이다. 됐죠? 그 정도로만. 괜찮죠?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지구에 대해서만 배우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 지금 이제 지구만 배우면 너네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의 3분의 1이 끝나는 거야. 3분의 1인데, 챕터상 그렇다는 이야기야. 뒤에 나오는 또 이제 있잖아. 우리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양이 좀 많이 있어요. 오케이? 화학은 좀 양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은 화학 다들 어려워하거든요? 걱정하지 마. 살아있는 화학의 신이 여기 있잖아. 고3 화학 선생이었어, 내가. 그러니까 화학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화학은 배울 때는 어려운데, 나한테 제대로 딱 배우시면 못 푸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 좀 지워도 될까요? 춥냐? 추워? 히터, 내가 히터 꺼버렸어. 아까 졸까봐. 선생님이 고위화학도 내신 올해까지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안 할 거긴 한데 1학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선생님 그거는 알죠? 선생님 1학년 수가 제일 이 중반에서 학원가에서 제일 많은 건 알고 오신 거죠? 그냥 왔구나. 엄마가 밀어넣었구나. 그죠? 엄마가 밀어넣어서 온 거구나 우리 친구들. 선생님 학원가에서 1학년 통합과 가장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가신다고요. 왜 그런지
생각도 안 해봤겠지만 이유가 있겠죠. 이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제대로 다 하시면 다 돼요, 그냥. 방학 특강은 원래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뭐 엄마들이 잘 몰라가지고 지금 윈터 이런 데 많이 갔잖아. 1학년 때 윈터 갈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근데 가도 되고 가서 열심히 한 조건에. 근데 1학년 애들이 스스로 공부 잘 안 하거든요. 아직 급한 것도 모르잖아, 솔직히. 지금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긴가민가 하고 있잖아. 윈터 가고 멍 때리고 있을 거면 차라리 공부를 빨빨 땡기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은 요거 잘 들은 거야, 그래서.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마지막 지구를 볼 건데,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구잖아요. 자, 지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빡 집중해야 돼요. 멍 때리면 안 됩니다. 나 수업할 때 절대 멍 때리면 안 돼요. 한번 해봐. 집중해요. 학교에서는 자더라도 내 수업은 자면 안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학교 딱 입학했을 때는 이미 알고 있어야 돼.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은 너네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좌된다. 그 다음 내가 이야기했죠. 학교 선생님들은 100% 안 해줄 거라고. 일부만 할 거라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다 낼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했는데 시험에 내면 안 되잖아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딴 거 없어요. 고등학생은. 그런 거 없다. 쉽게 말해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딱 나오잖아.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그러면 2학년 내신의 수능 문제가 3분의 1이 수능 문제예요. 수능 모의고사 문제.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근데 시험은 나와. 할 말 없죠? 1학년도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계가 되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중학생 마인드로 중학생처럼 공부했다가는 좌되는 수가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위에 것도 나와 있는데, 실제 너네 시험은 밑에 거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까만색인데, 까만색으로 체크할게요. 미행성의 충돌이라고 나와 있죠.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미행성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여러분 모르잖아. 그럼 내가 설명을 할게. 자, 지금은 내 설명을 조금만 들어볼게요. 옆에다가 그릴게요. 여러분, 여기가 태양이 있었어요. 아씨, 왜 그래, 분필. 근데 여기가 공전궤도면 지구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구의 공전궤도면인데. 여러분, 처음부터 지구가 있었냐?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지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덩어리가 있고 여기도 덩어리가 있고 여기도 덩어리가 있고 여기도 덩어리가 있었던 거야, 얘들아. 덩어리가 졸라 많았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수천 개가 있었다고. 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얘들아? 미행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행성이 되지 않았다. 미숙하다 할 때 그 미자야. 근데 여기 역학을 내가 너네한테 설명하면 대가리 터지니까 그딴 건 필요 없고요. 요것만 설명할게요. 공전이란 말 들어봤죠? 공전. 공전 속도는 무조건 태양이 가까울수록 빨라요. 자, 들어가 볼게. 공전 속도를 내가 화살표 길이 갖고 나타내 볼게. 태양이 가까울수록 졸라 빠르고요. 태양에서 멀수록 느려져요. 태양에서 멀수록 느려지고요. 태양에서 더 멀어지면 더 느려지는 거야. 이게 케플러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천체 역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태양이 가까울수록 공전속도 빠르고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속도가 느려요. 질량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우리 딸들 아들들 잘 봐봐. 잠깐 볼게 이제. 요거 공전속도가 다르니까 언젠가는 이것들을 서로 다 만나. 다 만나면 뚱땡이가 작은 애를 중력으로 잡아먹어 안 먹어? 잡아먹어 버리겠네. 그럼 이 상태로 1000년, 만년, 10만 년, 1억 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하나로 뭉쳐버립니다. 선생님, 같은 궤도상에 있는 건 못 만나잖아요. 아니요, 이것도 만나요. 어떻게? 만약에 생각을 해봐. 이 주변에 이런 곳이 있었어. 이런 곳이 이렇게 가면 이 궤도상에 있는 걸 먹어 안 먹어? 먹어서 이쪽으로 달라붙을 거 아니야.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로 뭉쳐서 커져 안 커져? 그게 지구야.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처음엔 뭐가 충돌해야 돼? 미행성이 충돌해. 근데 이 미행성의 사이즈가 졸라 작아봤자 10kg, 지름이 10kg. 조금 평균이면 100kg. 더 크면 막 150kg 이래. 야, 이런 돌멩이가 지구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아플까 안 아플까? 졸라 아프겠지. 지구는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미친 듯이 뜨거워지겠죠. 여러분, 공룡이 멸종할 때요. 미국과 캐나다에
소행성이 떨어져서 멸종했거든요. 이 소행성의 지름이요, 기껏해야 몇십 킬로짜리였어요. 그게 서너 개가 떨어졌더니 지구에 있던 공룡이 다 멸종해버린 거야. 하물며 요딴 것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당연히 지구는 잣대겠죠. 그래서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뭐가 돼버린다, 얘들아. 지구가 너무 뜨거워서 뭐가 돼버려? 통째로 마그마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동안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올라가? 미친 듯이 올라갔겠죠. 됐어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잘 봐봐. 뭐가 생기냐면, 이때 여러분, 자, 기억. 이때 여러분 뭐가 생기냐? 원시 대기가 생깁니다. 왜? 여러분, 돌멩이가 끓어갖고 기체가 될 거 아니야. 미안해요. 기체가 될 거 아니야. 돌멩이가 끓으면. 그게 여러분 중력에 붙잡힌 게 원시대기야. 원시대기.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지구가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미행성의 충돌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온도가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할게요. 온도가 미친 듯이 식어버리면 여러분, 땅이 먼저 만들어질까? 바다가 먼저 만들어질까? 너네 상상으로 생각을 해봐. 물리학적으로. 땅이 먼저야? 바다가 먼저야? 땅이 있어야 물이 고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뭐가 생긴다? 땅이 생기는 거고, 네 번째에 거기 뭐가 생긴다, 얘들아? 바다가 생기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원시 지구 환경이야. 됐죠?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하나만 더 추가할게. 까만색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구의 질량은 뭐하고 있을까? 요것도 나올까봐 혹시 몰라가지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증가합니다. 왜요? 여러분, 뭔가가 자꾸 지구로 조그만 게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럼 지구의 질량은 어떻게 돼? 늘어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질량은 잘 안 나오고요. 온도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괜찮니? 자, 그럼 마지막 파이널로. 여러분, 지구는 핵과 멘틀과 지각으로 나눠지는 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험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 당구장 표시에다가 시험이라고 쓸까요? 자, 여러분, 멘틀과 핵이 분리된 게 언제냐? 요거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별표. 바로 여기입니다. 마그마의 바다 이후입니다. 이후. 마그마의 바다가 끝나고 나서예요. 마그마 바다가 아니라 바다가 끝난 이후에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됩니다. 저 시험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다. 시험에 나와. 고난도예요. 마그마의 바다가 끝나고 나야 여러분, 자, 무거운 철은 가라앉아 핵이 되고 가벼운 규산형 광물 암석은, 가벼운 암석은 지각과 멘틀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개념 강의는 끝났고요. 잠깐 시간 내가 조절을 잘못해버렸구나. 여기 개념 기초 다지기 문제 빠르게 들어갈게요. 요거 내가 그냥 풀어줄게요, 빠르게. 뭐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오늘 5분 넘겨버리면 어떡해. 자, 1번 여러분, 석은 속의 밀도가 큰 부분이 물질이 뭉친다. 그래. 여러분, 자, 별이 탄생 순서라 그랬죠? 소문이 가장 먼저니까 가가 제일 먼저겠죠?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자, 원시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원시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기율성이니까 뭐? 수생융합이 주기율성이잖아. 이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주기율성에 대한 설명 OX 문제. 가로 1번.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아니요. 무슨 핵융합이야? 헬륨이 아니라 수소핵융합입니다. 자, 이번에 별의 대부분을 주기율성으로 보낸다. 90% 맞아요? 90%가 주기율성이고요. 3번.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균을 이루어 일정하다. 정격각 평형 맞습니까? 이게 주기율성의 특징이죠. 자, 3번. 자, 가로 1번. 수소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뭘 만들어? 수소핵융합은 뭘 만들어내야 되더라? 헬륨을. 그 다음에 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건 뭘까? 철일까? 우라늄일까? 우라늄. 여러분, 요거 대부분 애들이 요거 내면 전부 다 철이라 그럽니다.
잣대요.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우라늄이야.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대충 배우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4번. 별의 진화와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다 고쳐라 그랬는데, 1번. 자, 여러분, 빅뱅 동그라미 치시고요. 빅뱅은 뭐밖에 못 만들어요? 수소와 헬륨밖에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빅뱅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빅뱅 대신 뭐라 그래야 돼요? 핵융합들이잖아요, 핵융합. 빅뱅 대신 핵융합이라고 써야 돼요. 빅뱅은 수소 헬륨밖에 못 만듭니다. 이번에 여러분 중력 수축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요것도 두 번째 것도 뭐라 그래야 돼요? 핵융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3번 헬륨 핵융합이 수소보다 더 낮은 온도야, 높은 온도야? 다음 단계니까 높은 온도가 돼야 되겠죠. 자, 5번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자, 원시지구가 액체 상태의 마그마의 바다가 된다면 무거운 성분은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게 뭐야? 지구 중심에 있는 게 뭐야? 핵이고요. 가벼운 게 뭐가 돼요? 멘틀이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여러분 숙제만 써주고 가겠습니다. 맨 앞에 숙제만 적으세요. 맨 앞에 숙제는 선생님 풀어줄게요. 몇 페이지까지야, 이거? 80 몇 페이지죠? 83페이지인가요? 자,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자, 과제물이다. 페이지 83부터 83인가 83인가 83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여러분 답지는 똑같아요. 어디요? 134쪽에 있습니다. 연필 이거 푸고 채점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숙제 검사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알겠죠?